네, 시작을 해봅시다. 가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약간 그런 걸 저는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의지가 되게 약하거든요. 제가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성인이 되면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런 거 생각할 때 있고, 술을 끊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근데 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오는데 이제 진짜 술 끊어야 되겠다 하고 나와. 근데 뭔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생겨. 그럼 집에 가면 뭐를 해? 맥주 한 캔을 까잖아. 그치?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잖아. 나만 쓰레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의지가 약간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외부적인 장치를 되게 만들어 놓는 타입인 것 같아. 막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만약에 술을 마시게 되면 내가 얼마 벌금을 줄게. 막 이렇게 친구랑 내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곳곳에다가 나한테 리마인드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붙여 놓는다던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다른 걸 볼 때 요건 되게 나한테 귀감이 된다, 이런 글귀들을 내가 좀 저장을 해놓거든. 근데 최근에 엄청 울림이 있었던 게 있어서 내가 이 잠금화면에 해놨어. 보통 여러분들 그 잠금화면을 보면 뭐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 가족 사진 이런 거 해놓잖아요. 난 단 한 번도 연애할 때도 뭐 남자친구 사진 해놓은 적이 없어. 다 명언이야, 명언. 그래서 볼 때마다 흠칫 놀래. 난 정말 싫어하거든. 뭐 남친 사진 이런 거 해놓는 거. 자, 근데 이거요. 여러분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나온산에서 기한이 나왔던 장면인데, 기한이 마라톤을 나간 거야. 마라톤. 난 평생 가도 안 할 것 같아. 왜 그 짓을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내가 못 버틸 거야. 근데 얘는 마라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기한이 완전 무너져가지고 진짜 약간 귀신처럼 이렇게 억지로 걸어가는 상황이었어. 근데 옆에 할아버지 두 분, 좀 연세 드신 할아버지 두 분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해, 빨간 줄이 매달려 있어, 두 분 사이에. 뒤에 줄에 매달리신 분이 시각장애인이셨던 거야. 그리고 앞에 로드를 서신 분이 줄을 매달아서 같이 뛰어가는 거지. 이제 그 장면이 같이 나오면서 위에 이제 달렸던 말이, 당신에게 변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달린 거야.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내가 아까 F라서 그래. 쌤이 또 대문자 F거든. 이런 거 보면 귀감이 너무 돼. 몰입이 너무 돼.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에 힘들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내가 오늘 공부하러 또 나가야 되네. 근데 나는 너무 윤택하게 에어컨 빵빵 틀어지는 곳에서 너무 좋게 공부하고 있고, 맞지? 그런 상황을 못 누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오늘도 출근을 하면서 이제 내가 해놓고도 깜빡깜빡해. 눌렀다가 놀라거든. 흠칫 이게 뭐지 싶으면서. 근데 내가 이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앞에 가시는 분, 뒤에는 시각장애인 분이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그러니까 범인이라면, 평범할 범자, 범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걸 좀 다짐을 합시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는 105일간의 정주행입니다. 105일이요. 105일? 수능이죠. 물론 수능 끝나고 나서의 또 다른 라운드 2가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이 라운드 2는 내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라운드 2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진짜 얼마 안 남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랑 만날 수 있는 날이 며칠일까 세봤어. 11주 남았어. 11주. 지금부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지 않았어? 그 얘들아, 내가 우는 거 보고 싶으면 종강날 있으면 돼. 100% 울거든? 자, 그러면 11주야. 곱하기 2 해봐. 20번 남짓 남은 거야. 20번 남짓. 니네들의 얼굴을 이 강의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해볼 생각이야. 방학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럼 방학 동안 나오는 모의고사 점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반한테만 먼저 공개합니다. 그 점수의 평균치로 이제 1등급 반, 2등급 반, 3등급 반으로 3개의 반이 나뉘어집니다. 아무 긴장감이 없어요? 나랑 같이 옆에 듣고 있던 애인데 이 새끼는 저기 갔고 나는 여기 있어. 어머, 기분이 너무 좋을 수도 있고 너무 시기 질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 평균치의 값으로 1등급 반, 2등급 반, 3등급 반이 쪼개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장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그때 그래도 내가 수업 들어왔을 때 그래, 내가 이 정도 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본인의 점수에 좀 책임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지? 자, 오늘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1번 틀린 친구 있어요. 변명이 무엇입니까? 없는 거죠. 독해는 잘했으면서 듣기에서 쓸데없이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당신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건, 어려운 문제 했는데 맞췄어요. 너무 좋아요. 노.
틀리면 안 되는 데에서의 실수가 없도록 잡는 게 우선이에요. 공들어서 우리가 쌓아놓은 탑이 무너지지 않게끔 밑에 부분을 다지는 게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난 모든 과목이 그렇다고 생각해. 알겠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의 수업에는 진짜 본인 목표치에 맞는 것들만 쌤도 시킬 생각이니까 그것만 좀 잘 따라와주고, 마지막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3가지 정도를 중심적으로 해보려고 해. 그래서 요건 좀 잘 들어줘. 첫 번째는 다음 시간부터 듣기 문제집 관리를 좀 시작을 할 예정이야. 다만 이거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할 생각이야. 내가 딱 봤을 때 듣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모고를 풀어봤을 때 꾸준하게 2개 넘게 틀린다 하면 그 친구는 해야 돼. 2개 넘게. 자, 혹시 오늘 해당되는 친구 있으면 손 살짝 들어볼래? 할 때마다 듣기가 2개 넘게 틀려요. 자, 그럼 그 친구는 다음 시간 올 때까지 듣기 문제집 한 건 준비해 오셔야 됩니다. 들었어요? 듣기 문제집 준비해 오세요. 첫째. 둘째, 단어예요. 당연히 외우도록 할 텐데 외우는 단어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아무 단어나 외우게 할 수는 없어. 너무 중요한 시기라.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 들여서 만들어낸 그 유반파 단어장을 마지막 주까지 계속 뿌릴 예정이고요. 그걸 좀 잘 외워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오답 노트에 대한 관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랑 강의 듣고 나면 나머지 틀린 문제 오답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오답할 때는 일단 1번 강의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40일 42가 틀렸어. 당연히 수요일 강의에서 했었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는 거지.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게 방법 익히는 게 훨씬 낫고요. 만약 강의가 없는 지문이고 나는 혼자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해서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문제 풀었으면 언제까지? 내일까지는 해서 올려두시는 게 올바른 패턴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토요일마다 올 때마다 한 주 동안 풀었던 거에 대한 오답 노트 완성도, 듣기 문제집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어는 제대로 외워졌는지를 관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이 패턴은 학기가 개학하고 나서도 꾸준하게 해볼 생각이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현장 강의에 오는 이유, 현장감, 그다음 관리, 피드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게 마지막까지 해볼 생각이야.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다 생각하고 방향성을 잡아주면 좋겠고요. 그 EBS에서 이제 이렇게 넘기는 모의고사 교재도 서점감에 있거든요. 그 봉투 애들은 모의고사 교재도 있고요. EBS에서 나오는 봉투 모의고사 라인업은 모두 수업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 혼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뭐가 많은데 잠깐만 이것만 하면 됩니다. 32, 33, 34 이렇게 별표 달아놓은 문제 있죠. 자, 얘 먼저 한번 달려볼게요. 32번 한번 펴주십니다. 얘들아, 32번 선지 옆에다가 해석 좀 달아봐. 쉴 동안 해석 달아보세요. 쌤이 입 닫고 있을게요. 32번. 오늘의 컨셉은 안경이야. 안경을 껴야 돼. 오늘의 컨셉. 왜? 개취야. 이동안 누가 선생님을 그렇게 웃기게 쳐다봐요? 야, 그래도 고3들 주말이 더 바쁘지니네. 학원 몰려있는 게. 보통 주말인가요, 혹시? 평일이 넉넉하다. 손 좀 들어줘, 쓰면서. 발로 들어도 돼. 평일이 넉넉하다. 주말이 넉넉하다. 주말이 넉넉하다. 자, 강지인이 발표하겠다고 손을 드는데 내가 무시할 수가 없네요. 자, 강지인 씨 1번 선지 해석해봐 주세요. 완전한 침묵이에요. 네, 맞습니다. 1번 선지 완전한 침묵이요. 자, 2번 선지 김민지 갑니다. 뭐예요? 휴식. 굿잡입니다. 3번 선지 김나연 가겠습니다. 고독. 4번 선지 김도현 가겠습니다. 뭐예요? 방해. 자, 5번 선지 유빈양 가겠습니다. 분리. 그쵸? 자, 1, 2, 3, 4, 5번 선지는 다 고3이라면 알아야 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는 선지 밑에다가 별표 치고 쓰세요. 다 비슷비슷한데 소거해보기. 별표 다 비슷비슷한데 소거해보기. 이겁니다.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1번에도 침묵, 2번에도 휴식, 3번에 고독, 4번에 방해를
제한한다. 그럼 방해 안 받는다. 5번에 separation 하면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나 혼자 있을게 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선지였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32번이 왜 좀 어려웠나 위에서부터 읽어볼 건데요. 토픽부터 부르겠습니다. 자, 이 글은 사생활의 개념을 다루는 글인데요. 근본적인 분리로서의 사생활입니다. 근본적인 분리로서의 사생활. 야, 너희들은 사생활이 중요해? 아니면 남들과 같이 있는 게 더 좋아? 같이? 선생님, 저는 사생활이에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인생 혼자 사는 거죠. 저는 같이 있는 삶이 좋아요. 친구들한테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그쵸? 아, 선생님은요, 그 결혼하고 나니까 병이 생겼어요. 고독병, 혼자 있고 싶다 이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얘도요,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분리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사생활의 개념을 제시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문장이 되게 읽기가 어려웠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자, 일단 빈칸 문장부터 볼게. 쌤, 빈칸 문장에 privacy plea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옴표로 나와 있으니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privacy please라는 표현은요, impart, 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inform, 알리다, impart, 알리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privacy please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빈칸에 대한 소망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 privacy please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좀 타겟은 쉬웠었어요. 자, 그리고 첫 문장으로 바로 올라가 보자. 자, 가보니까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21세기가 시작되면서 privacy는, 자, 여기서 figure에다가 별표 하나만 답시다. 단어 잠시만 잡을 건데요. 계속 말해볼게. 두 번째 줄에 figure이야. 자, 얘가 figure는 아주 대표적인 다이어야. 뜻이 정말 많아. 그래서 위에다가 빼서 명사와 동사로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냥 크게 이렇게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figure는 명사와 동사 뜻으로 나눌 텐데 명사로 썼을 때는 1번 수치입니다. 수치. 괄호 열고 숫자. 2번 갑니다. 인물. 괄호 열고 모습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figure가 동사로 쓰이는 건 흔치는 않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등장을 했거든요. figure가 동사로 쓰이면요, 1번이 두드러지다입니다. 두드러지다. 야, 그럼 그 문제가 되게 두드러지네 라는 건 2번 중요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1번에 두드러지다로 한번 잡아볼게. 사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다하게 미디어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inhabit, 뭔가가 살고 있어. 즉 여기를 차지하고 있어. 존재하고 있어. 중요한 자격, 중요한 장소를 존재하고 있어. national consciousness, 어떤 국가적인 인식에서 말이야. 그럼 중요한 한 단어 네모 박스 치고 넘어가면 결국 privacy만 잡아주면 되겠죠. privacy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구나.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형광펜을 칠 거거든요. My favorite symptom에다 형광펜입니다. 자, 형광펜을 왜 치는지 이유가 중요하다 그랬고요. symptom이면 징후, 증상이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담겨있는 뜻을 보면 무언가를 보여주는 현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my는 필자일 것이고, 준영이 돼요? 그럼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이걸 알려주는 증상들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니 예시입니다. 형광펜 친 이유 말씀드렸어요. 예시예요. I've noticed recently that, 내가 최근에 이런 걸 보고 있어. upscale 호텔. upscale이면 스케일이 큰 거니까요. 고급이란 뜻입니다. 자, 고급 호텔에서 the tag, 어떤 태그가 있어. 자, 여기서 구조 분석. the tag가 주어입니다. 두 줄 내려와서 no longer lead 나오지 않습니까? 찾았나요? 여기 lead가 동사입니다. 그럼 태그와 리드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괄호로 묶어버리십시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태그는 어떤 꼬리표 같은 거니까 that you put on your door, 당신의 문 앞에 붙이죠. to keep them made, keep, A from ing니까 A가 ing 하는 걸 막답니다. 그럼 made면,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되지? made. 뭐지? 자벽부라고 해야 되나? 말이 좀 어려운데 청소해 주시는 분. 뭐라고 할까? 청소부, 청소부. 자, 그럼 청소부가 bothering you, 당신을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서 당신의 문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숙박업소
숙소 하시면은 이게 앞에다 이렇게 걸 수 있잖아요. 룸 클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no longer lead. 더 이상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어머, 내가 lead를 지금 뭐라고 해석했어? 쓰여 있다라고 번역했어요. 간판이나 이런 사인 같은 것들에 lead가 붙으면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네, 고3은 정확한 해석이 털리는 순간 등급 날아가요. 그러니까 신경 쓰시고. 자, 그 태그에는 뭐라고 쓰여 있지 않냐면 do not disturb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형광펜 들어갔습니다. no longer에다 형광펜 칩니다. 쌤, 노란 거 잡는 이유는 부정이에요. 그랬더니 오른쪽 끝에 뭐가 같이 보이네요. instead 같이 보이네요. 형광펜. 자, 그럼 잡아가 보자. 더 이상 disturb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대신에 they say. 그들은 뭐라고 say 쓰여 있냐면 say도 간판에 쓰면 뭐랑 똑같구나? lead랑 똑같은 거구나. 빠른가? 괜춘? 자,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privacy please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잡읍시다. 우리의 타겟은 do not disturb예요. privacy please예요. 전자야, 후자야? 후자. 그럼 후자가 어떤 의미일까? instead 대신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 condense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밑줄. 뒤에 the force에다가 대문자 A 잡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나오는 into에다가 밑줄. a single powerful 이하에다가 대문자 B 적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수거 구문인데 condense A into B라고 하면 A를 B로 압축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나 봐봐. 이만큼 큰 거, 이게 A인 거고 얘를 이만큼으로 압축해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A, B는 같은 개념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A 잠깐만 볼게요. The force of negative imperative네. 어떤 부정적인 표현의 힘을, 그럼 부정이란 do not disturb 받는 거 아니겠어? 하지 마세요, 이거. 그 부정의 힘을요, into, 뭐로 합친 거냐면 a single powerful noun, 강력한 하나의 명사, privacy please라는 표현이라는 거지. 명사로. 이해돼요? 그럼 do not disturb에서 privacy please라고 말을 바꿨어. 그럼 두 개의 의미는 같다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거 자체가요. that needs no verb. 동사는 필요 없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합쳐가면서 새로운 어구는 제안합니다. 라고 했거든. 형광펜 들어. The new page suggest까지 형광펜. 그럼 이유가 뭐예요? The new page는 do not disturb예요. privacy please예요. privacy please 우리의 타겟이고요. 그 타겟이 suggest 뭘 나타내는가이니까 타겟이기 때문에 형광펜 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뒤에다가 밑줄 가겠습니다. repudiation, rejection of other people에다가 밑줄이죠. 그럼 결국 이 privacy please 표현 안에 담긴 의미는 다른 사람을 거부하고 거절하겠다 이 말입니다. 단서 1번이야. 자, 이걸 그레타 가르보의 스탠스 문장으로 말하면 I want to be alone, 혼자 있고 싶다는 겁니다. 다음 문장의 형광펜 it. 자, 여기다 it을 친 이유는 뭐겠습니까? 똑같이 뭘 받죠? privacy please를 받아요. 그럼 그것은 eliminate, 제거했다. 즉 그것의 의미를 또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the new page suggest 옆에다가 의미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밑줄 친 it에다가 의미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문장을 눈으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더 Nominally more polite formulation please에다가 형광펜 치겠습니다. 그럼 얘도 뭐 나타내는 말이야? privacy please니까 의미 몇 번이야? 3번이야. 아, 그럼 이 문제는 의미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을 찾아서 선지 연결해라. 의도 이해되면 끄덕. 네, 그 의미 2번 다시 직독직해 갑니다. privacy please라는 표현은요, eliminate the idea of disturbance, 방해라는 개념을 제거한 겁니다. 무슨 말이야? some local, 지역적이거나 제한된 간섭을 제거한 거예요. only to, 그 결과. 이게 해석이 중요했지. 투부정사 앞에 only 붙으면 해석이 어떻게 돼? 그 결과야. 그러면 지역적이거나 일시적인 방해라는 개념을 제거해서 그 결과 indicate, 이걸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럼 중요하게 밑줄 쳐줘야 되는 건 indicate 뒷부분인 거야. 이해되나? 그럼 more부터 door까지 밑줄을 쫙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 번역이 어려웠을 만한 단어가 있거든요. 카테고리컬이란 단어입니다. 자, 만약에 카테고리컬이란 단어를 분류적인이라고 했다면 이게 말이 좀 안 맞거든요. 그럼 밑에다 씁니다. 자, 카테고리컬의 원형부터 가보자. 카테고라이즈라고 한번 써볼게. 자, 카테고라이즈의 뜻은 분류하다라는 뜻이잖아. 분류하다 안에 담긴 말을 쓸게. 괄호 열고 기준에 따라 범주화라는 의미잖아. 외워버릴게. 그리고 그 밑에다 다시 써. 카테고리컬이라고 쓰시고. 선생님, 카테고리컬은 뭔가 기준에 따라서 계속 뭔가를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친구거든요. 그 친구는 기준이 애매할까요? 분명할까요? 분명하죠. 그래서 단정적인이란 뜻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온 exclusion 앞에 나오는 건 단정적인이니까 이제 그대로 해석해보면 결국 무엇을 나타내게 되냐? 더욱 단정적인 모든 사람들과 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의 exclusion, 배제다 이 말이야. 자, 단서 1번은 타인을 거부한다는 거였고 단서 2번은 문 밖의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배제시키겠다 이 말이야. 다음 문장 바로 읽을게. nominally, nominally 이름만으로는 봤을 때, 써진 거로만 봤을 때, 명목상으로만 봤을 때 조금 더 공손한 공식이지. please라고 썼으니까. 근데 이거는 convey, 이걸 전달하는 거야. 그럼 어디 뒤가 밑줄이야? convey 목적어 부분이 다 밑줄이겠지. 거긴 뭘 전달하는 거냐면. 그리고 배웠던 거 떠올립시다. convey는 communicate signal과 같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뭔가 전달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밑줄 친 거 읽어보면 더 큰 insistence, insist가 주장하다니까 명사로 주장인 거죠. 더욱 강력한 주장과 더욱더 determined, 결단의 will,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to be left alone, 나 뭐 하고 싶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됐습니까? 그럼 요 정도를 1, 2, 3, 4, 5로 내려와야 돼. 이해됐으면 끄덕? 자, 그럼 1번 봐봐. silence가 X 아니에요? 침묵과 혼자 있음은 다른 개념이에요. 2번 가겠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괜찮아요. 근데 그 목적을 rest, 휴식으로만 고정했습니다. 사생활은 곧 휴식입니까? 아니죠. rest X예요. 민석이 유리 이해돼요? 예, 호캉스를 꿈꾸시고 2번을 고른 거예요, 지금. 자, 3번 갑니다. temporary가 틀린 거죠. 일시적. 아니, 난 무조건 싫어. 단정적으로 완벽하게 배제할래. 그 뉘앙스거든. 4번 갈게. 그러니 뭐가 틀렸어, 4번? limited가 틀렸어. 아예 없어야 된다니까. 그럼 3번과 4번은 여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5번은 fundamental. 근본적으로 날 분리시킬래. 그 말은 아무것도 나를 방해하지 마. 어느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날 방해하지 마.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좋았던 문제거든요.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선지속어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들어가는 거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33번 바로 갑니다. 얘들아, 판서 없이 가는데 잘 따라와줘. 오늘 막 필기할 게 많진 않거든요. 자, 33번 들어갑니다. 쌤 이 글의 토픽 부르겠습니다. 책을 다시 읽는 이유입니다. 책을 다시 읽는 이유요. 요거는 근데 소재는 되게 쉬운 느낌이야. 여러분들 혹시 그 인생책 같은 거 있어요? 인생책? 아, 이건 내 인생책이야. 있어? 희담이 혹시 있어? 어떤 거야? 제목 말해줄 수 있어? 유치한 거. 아, 유치한 거. 뭐 어린 왕자, 신데렐라, 뭐 어떤 거야? 베일역에. 베일역엔 그 개 얘기 아니에요? 맞죠? 강아지가 돌아가서 그 우리나라 버전 있잖아요. 그 내 마음 뱉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안녕 베일리 그 영화 나왔던 거 맞지? 아, 오케이. 좋은데? 선생님이 인생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피아노의 뭐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도 말을 하면서 반어법이다 이 새끼야. 그게 내가 최근에 안 읽었어요. 진짜 내가 갖고 올 수 있어. 흔적이 꼬질꼬질해. 피아노의 뭔데 그게 그 에세이야, 에세이. 근데 그 에세이가 뭐냐면 또 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메멘토 모리. 여러분들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약간 이래. 그 아침에 딱 짐을 싸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나 이 생각을 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나 사이코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을 그만큼 소중하게 감사하게 살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쌤도 그 책이 말기 암 환자가 쓴 책이었나 그래. 작가님인데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약간 죽기 전에 쪽지에다가 그날그날의 감정을 쓰는 거야. 근데 그 책을 보다 보면 희노애락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약간 치료 암 판정을 처음에 받았을 때의 심정, 처음에 치료를 받았을 때의 고통, 하다가 놔버리고 싶은 마음, 그래도 뭔가 가족을 보고 다시 힘을 내는 마음, 그러다 정말 죽기 하루 전에 썼던 마지막 메모 막 이런 것들. 쌤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 돋는데, 그럼 그런 인생책을 보면 한 번 읽었을 때 와 다시 읽고 싶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읽어봐. 그럼 그때 맞아 그때 내가 이런 감정 느꼈지도 있는데 오 이거 되게 새롭게 와닿네 이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담 씨는 안녕 베일리를 몇 번이나 봤어요? 5번. 그럼 쌤은 해리포터도 또 인생 영화거든요. 해리포터도 몇 번 봤습니까? 한 20번은 봤을 거예요. 그럼 다시 봤을 때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시 봤을 때 못 봤던 게 또 드러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야, 토픽이 뭐야? 책을 다시 읽는 이유?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여기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걸 좀 말하고 싶어. 이거 했나 봐봐. 빈칸 문장이 예시 나왔죠. 역접이죠. 그럼 뒤가 중요해요?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한 거야. 맞지? 근데 주어로 또 뭐가 나왔냐면 those reward이야. 그런 보상. 그럼 얘는 앞을 먼저 읽는 게 좋았을까? 뒤를 먼저 읽는 게 좋았을까? 두 가지로 설명할게. 원래대로라면 얘들아 예시 없다면 반드시 앞을 먼저 봐야 돼. 즉 역접이 없이 대명사나 지시사의 표현이 나온다면 앞을 보고 뭐를 시사하는 건지 매칭을 해내고 풀어야 돼. 이거야. 근데 역접이 들어가 버리면 독해력이 뒷받침이 되면 뒤만 읽으시고 내 독해력이 조금 약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위에서부터 읽는 방법을 추천해. 알겠지? 그럼 나는 대부분에 맞춰서 위에서부터 그냥 읽을게. 됐지? 뒤만 읽어도 답은 나왔던 문제야. 갈라서 남은 경우의 수를. 자, 그러면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those reward가 뭘 받는가를 먼저 캐치해야 되거든. 그래서 첫 문장 올라가 보자. 자, 각 개인들은요, may have a different reason. 이유가 다 다릅니다. from any other individual. 서로와 말이죠. for 뭐에 대해서 rereading a given work. 특정한 작품을 다시 읽는 이유가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밑줄 칠 만한 한 단어는 reading a given work. 요거겠죠? reading a given work. 그리고 다음 문장 봐라. You read. 너는 이런 책 읽을걸? 뭐야? 독자한테 예시 던지는 말이잖아. 그래서 버렸고요. 다음 문장 내려와 보니까 you return to. 또 너는 이걸로 돌아올걸? 뭐야? 또 독자한테 예시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버렸고 다음 문장 보니까 the immediate cause or pretext. pretext 뜻 외우자. 글쓰기. pre. 전에 미리 깔아놔. 빌드업이야. 빌드업이라고 쓰면 좀 촌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약간 그 학술적이지 못하잖아요. 아카데믹하지 않잖아요. 핑계, 구실이란 얘기입니다. 프리텍스트, 핑계나 구실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면 어떤 즉각적인, 즉 직접적인 원인이나 구실이 있다는 거지. For rereading. 내가 글을 다시 읽는데 말이야. 근데 그거는 are infinite. 굉장히 다양하대. 근데 그 다양한 건,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하다는 건 다양하다는 거니까. 근데 이 무한한 건 like the possible reward. 가능한 보답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지. 됐어? 그럼 빈칸 문장에 나왔던 those reward는 이제 정의할게. 작품을 다시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일 거야. 타겟 잡았어. those reward 다시 작품을 다시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 괄호 열고 사람마다 다름. 요 정도 잡았으면 나이스한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보상이 generally 일반적으로 어떠한 걸 봐야 되고, 그럼 이제 뒷부분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반복 단서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자, 다음 문장 갈게. The green curtain. 그 녹색 커튼은 정말 그 녹색 커튼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녹색 커튼은 will be there every time you return to the novel. 네가 그 문학 작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있을 거야. 또 읽을게. 즉, the dresses Scarlett make out of them.
그것들을 활용해서 스칼렛이 만들었던 드레스는 will never change. 뭐 하지 않아? 바뀌지 않아. 아까들 빈칸은 공통점 찾기로 했잖아. 지금 여기서 반복되는 공통점이 뭐야? 안 바뀌어 이거지. 밑줄 쳐봐. will be there, never change야. 안 바뀌어. 쌤 녹색 드레스 뭐고 스칼렛 뭐예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복만 찾자고.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즉 what your imagination make of them. 그것들을 활용해서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may shift repeatedly. 그건 반복적으로 shift 뭐 할 거야? 바뀔 거야. 밑줄. shift repeatedly 밑줄이야. 자, 선생님 지금요. 앞에서는 안 바뀌었는데 뒤에서는 역접도 없이 뭐예요? 바뀐답니다. 상반된 키워드 두 개가 나와버렸어. 됐어? 다음 문장에 형광펜 칠게. 뭐에다 형광펜이야? does 가야 되겠죠. 그럼 앞 내용이 그대로 반복될 거란 얘기야. 뭐가 반복되나 잘 들어봐. Those curtain, 그 커튼들은요, illustrate, 설명합니다. 아, the double promise. 양쪽의 전제를 설명해요. 두 개의 전제래요. 그럼 그 두 개의 전제가 뭘까? That rereading hold, 다시 읽는 게 가지고 있는 double promise를 전제하는데 밑줄, sameness와 difference야. 끝이야. 그럼 얘들아 봐봐. 더스 앞에서 안 변해. 근데 변해. 이게 상반된 거 봤지? 근데 더스에서 이야기하는 게 두 개를 그대로 갖고 오지.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도 두 개가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뭔지 이해했어? 안 했지? 그냥 반복되는 단어들만 쫓아내려간 거야. 맞죠? 이게 빈칸에서 필요한 태도거든. 자 그럼 선지 한번 내려가 볼게. 1번 봐봐. Derive from the shift in the author's narrative style. 작가의 서술적인 스타일이 변화했다. 뭐가 아니죠? 작가는 변화하지 않았죠. 있는 작품 다시 읽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X를 쳤던 게 shift X고 author X야. 작가가 바뀐 게 아니야. 납득되지? 2번 내려가 볼게. Depend on unchanged. 뭐가 틀렸어? unchanged만 말하면 안 되지. 뭐가 안 나왔어? shift가 나오지 않았어. 반쪽짜리 답인 거야? 반쪽? 자, 3번. cluster, 모인다. around, 뭐뭐를 주위로, 뭐뭐를 위주로. 자, 무엇을 위주로 모이게 되냐면 promise of change, stability. 뭐 나왔어? change 동글, stability 동글. 두 개 다 긍정한 거 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맞나? 4번 내려가 볼게. become richer when combined with the childhood memory. 뭐가 틀렸어? 차일드후드 메모리 X. 쌤 이거 왜 나왔어요? 앞에 우리가 예시잖아. 버렸던 거 어린 시절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용된 거. 자, 5번 내려올게. Reflect a deep understanding of historical background. 역사적 배경. 뭐가 아니냐? 역사적 배경 전혀 말한 적 없지. 그럼 같음 다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둘 다 내포하고 있는 답은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이렇게 답 맞췄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승혁이 그렇게 푼 거 맞죠? 좋았어요. 자, 다음 34번 바로 갑니다. 속도 괜찮아요? 자, 얘 조금 어려웠을 텐데 한번 봐볼게. 토픽부터 부를게요. 토픽. 자, 그럼 얘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 약간 배경 지식을 깔게. 선생님이 구모를 봐야 알겠지만 약간 느낌이 뭐냐면 경제적인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비중 자체가. 근데 이 경제가 뭐냐면 GDP, 국가 부채, 관세 이런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제적 지문 나오면 배경 지식을 좀 깔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법률 관련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 헌법이나 정책 결정이나 의회의 구성 같은 이야기들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런 소재 나올 때마다 잘 좀 챙겨놓자. 지금은 그 법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럼 얘들아 우리 요걸 한번 생각해보자. 살인죄를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누구 죽였어. 그럼 얘들아 누가 누구 죽였으면 무조건 살인죄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지. 인과관계를 따지잖아. 정당방위였는가 뭐 실수에 의한 거였냐 고의가 없는데 한 거였냐 뭐 블라블라 많잖아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따져서 법률이 세세하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토픽 부릅니다. 구체적 사실인식의 중요성입니다. 구체적 사실인식의 중요성.
그냥 네가 너 죽였잖아. 이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죽였고 어디서 그랬고 어쩌다가 그랬고 구체적 사실이 법률에선 중요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럼 얘도 빈칸 문장 갑니다. 자, 쌤 얘 난이도를 확 높였던 게 이 빈칸 문장 진입 장벽이야. 빈칸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to determine 여기부터거든. 찾았음 끄덕. 됐어요. 승우 따라오니? 자, 가볼게. to determine motive 여기다가 1번. to parcel out responsibility 여기다 2번. to understanding how blah blah 3번. 다음 문장에 to determine the future danger가 4번. 그리고 뒤에 this task 주어, demanded 동사, unability 목적어. 자, 이 말은 투부정사의 4개 나열이 끝나고 나서 주어 동사의 주절이 나왔다는 건 앞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번역이 필요했다 이 말인 것 같아. 그리고 빈칸 문장에 these task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앞에 1, 2, 3, 4로 나열됐던 것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잖아. 나열되는 거면 늘 무슨 점 고르는 거야? 공통점 고르는 게 미션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자세하게 읽어봤거든. 일단 determine motive야. motive는 동기잖아. 동기. 그럼 동기를 결정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책임을 따져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범죄가 다른 범죄와 비슷한지 다른지를 이해한다는 거고 그리고 공동체에 가할 미래의 위험을 결정한단 말이야. 모티브 모르겠고 책임까지 모르겠는데 3번, 4번 투부정사 읽으니까 범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럼 결국 범죄의 동기를 판단하고 범죄의 책임을 판단하고 범죄가 같은지 다른지 위험은 뭔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쉽게 these task는 범죄에 대한 평가라고 나는 좀 정리를 해봤어. 자, 이 범죄에 대한 평가가 빈칸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의 타겟은 범죄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역량일 거예요. 범죄 평가에 필요한 역량이라고요. 얘들아, 내가 저학년들 수업할 땐 PPT를 꼭 써. 이 화면을 꼭 띄워. 근데 우리 고3들은 지금 알겠지만 내신 끝난 이후로 내가 안 쓰지 않니? 프로젝트 안 띄우지. 그 이유가 뭐냐면 고3들이 수업에서 알아가야 되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어떻게 풀었지를 알아야 돼. 내가. 그럼 얘들아 내가 수업할 때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답 나왔지 끝. 네, 이렇게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빈칸 보자. 그럼 니네가 이런 생각했을 거야. 그럼 처음 올라가 봐. 그럼 이건 되겠어. 니네들의 의식의 흐름을 내가 다시 짚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문제를 지금 듣고 있을 때는 아, 난 여기서 이거 안 했는데 하면 스스로 옆에다 좀 써놓을 것 같아. 아, 이렇게 나오면 투부정사 나열이니까 공통점 찾자. 내가 그걸 놓쳤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돼야 여기서 듣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these task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 보세요. 빈칸 뒤에 봐야 되겠죠? these task demand입니다. 형광펜 치실까요? these task demanded. 자, 내가 형광펜 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시 빈칸 문장 올라가세요. 빈칸에도 똑같은 말 these task demanded가 똑같이 나왔잖아. 맞냐? 그럼 타겟이 되는 거지. 그러니 형광펜 친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일은 뭘 요구하게 되냐면 unability to see the nuance. to see the nuance. 뉘앙스 뭐야? 너 말의 뉘앙스가 왜 그래? 미묘한 차이란 뜻이야. 그럼 밑줄 칠 건 see the nuance가 될 거야. see the nuance라는 건 뭐지? 슬래시 더 그레이. 얘들아 그레이는 회색이죠. 회색은 흑백의 반대말로 수능에서 말해. 그럼 이 회색은 미묘한 영역이란 뜻이야.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영역을 말할 때 그레이라고 써요. 자주 나온다 수능에. 자, 그럼 다시. 그러니까 뉘앙스라는 건 그레이인데 이 그레이는 particular situation까지 다 밑줄 가자. 특정 상황에 뭔가 모호한 그 미묘한 차이를 봐 이 말이야. 첫 번째 단수야 이게. and not simply. 그리고 단순히 이건 아니고. 그럼 not으로 쳐버렸으니까 뒤에 거 보지 말자. 흑백 논리 나오네요. 됐습니까? 그럼 단수 하나 찾았어요. 위로 올라갈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갑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한테 대절이야를 말해. In matter concerning action and question of what is beneficial. 어떤 행위나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관한 문제라면 에이전트, 행위자는 must consider,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자, 단서 하나만 형광펜 칠 거야. 어떤 거 칠래? must 잡자. 당위성 등장했지.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그럼 구조 분석 가볼게. 나연이 듣고 있죠? 자, consider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목적어 어디 나올까 하고 뒤를 봤는데 on each different occasion은 전명구로 묶여야 돼요. 그럼 얘가 전명구로 빠지면 what the situation demand가 목적어로 들어간 상태야. 그럼 그대로 번역해보면 각각의 상황이 다를 때 그 상황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상황마다의 차이를 봐라 라고 난 이해를 했어. 말이 이해돼? 그럼 must 뒷부분에 밑줄 한번 쳐놓을게. consider부터 situation demand까지 밑줄 한번 쳐놓을게. Just as 마치 모처럼 medicine 의술이 그렇고 navigation 항해가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럼 의술에서도 의사가 진단할 때 이 환자와 저 환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볼 거고 항해를 할 때도 이 길과 저 길이 어떻게 다른지 볼 거 아니야. 연성아,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보자. 이 말인 것 같고 다음 문장 읽어볼게. Figure out what is appropriate in a particular situation. 특정 상황에 뭐가 적절한지를 알아내는 건 less than moral perception, 도덕적 인지에 있는 거고 a man of practical wisdom, 실용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는데 형광펜. 뭐요? must 잡았죠. 당위성 또 등장했지. 그럼 현명한 사람이라면 must 반드시 이제 밑줄 take cognizance of particular. 자, 이제 여기서 단어 뜻 좀 잡을게. particular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s가 붙어 들어갔지? 우리 이거 단어 알고 있죠? surround, 둘러싸다, 에워싸다. surrounding, 주변에 둘러 있는 것. surroundings 하면 환경. 그건 똑같아. particular, 특정한. particulars, 구체적 상황이란 뜻이야. 그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cognizance, 인지를 take, 가져야 된다 이 말이네. 단서 쏟아지고 있죠.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보자.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 거기서부터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에 형광펜 칠 것도 뭐 나와? 그치? 승혁이 대답해줘. 뭐야? must 잡았습니다. 그럼 뒤에 밑줄 have perception of a particular fact 밑줄. 끝. 선지 내려와봐. 자, 1번 repeat x, 반복 보란 얘기 아니죠. 2번 what was significant, 중요한 걸 보라고요. out of, 뭐에서부터요? 많은 백그라운드 노이즈, 배경의 다양한 정보들에서부터 중요한 걸 보라고요. 그래서 2번인 거. 노이즈가 잡음이에요? 잡음은 쓸데없는 것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돼. 3번 내려갈게. A path aligned with general consensus x, 일반적 합의. 아니요, 이런 말 하지 않았고요. 4번 information hidden x, 정보가 숨겨지면 안 되죠. 중요한 particular 보란 얘기잖아요. 5번 갈게요. Whatever case could serve as a reference to other case. 어떤 사례가 다른 사례에 참조가 될 수 있는가 이 말인데 레퍼런스도 x였죠. 내가 잠깐 넘기지 마봐. 오늘 32, 33, 34 사실 아주 좋은 문제야. 반복되는 키워드를 찾는 게 공통적으로 중요했어. 그럼 지금 우리가 오답 노트 모양을 좀 말할게. 형광펜 단서 먼저 잡고 그 단서 때문에 답이 되는 문장을 근거로 밑줄 쳤죠. 요 모양 완성하는 게 빈칸은 핵심입니다. 알겠지? 거기 맞춰서 혹시 31번 틀렸다면 오답하십시오. 됐습니까? 끄덕. 됐어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요. 37 갑니다. 많이 틀렸던 거 봐야죠. 자, 37 토픽부터 말할게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입니다. 괜찮아.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체계. 자, 소재는 더 부연 설명 안 할게요. 쉬워서. 자, 그럼 완전 실전형으로 가보자. 밑에 여백으로 내려와봐. 밑에 여백에다가 질문 2개를 적어. B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C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 이렇게 2가지 적어. 이거면 끝이야.
사실 이 문제는 아까 누가 이렇게 남학생 2명이었던 것 같은데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쌤 제시문에서 물었잖아요. C에서 of course잖아요. 연결. 이래 풀면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은 오답이 4번, 5번이었을 거야. 맞지? 맞나요? 어머 너래요. 너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B와 C가 왜 시작이 안 되는가에 속어가 날카로웠다면 정답 1번은 좀 바로 나왔을 만한 문제였죠. 그쵸? 자 그럼 제시문 다시 올라가 보세요. 자 제시문에서 몰랐을 단어가 inocul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접종하다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원래 스트레스는 우리의 스트레스인데요. 이게 질병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 볼게. What happened if 이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Against 대비하여 말이다. 특정한 너가 마주하게 될 질병에 대비하여 접종을 안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럼 제시문 왼쪽에다 적어볼래? 가정이라고 적어봐. 출발은 가정이야. 자 근데 그 가정의 내용이 뭐냐면 접종을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인 거야. 접종을 안 했을 때 벌어지는 일이야.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찍었던 C로 먼저 연결을 해볼게. 쌤, C에서의 형광펜 단서는 물론 of course not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of course not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질문을 던졌을 거라는 거야. 딱 하나. 그러니 제시문의 물음표가 매력적이었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자, 근데 제시문에서는 접종 안 했을 때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C에서는 물론 아니지. 그럼 물론 넌 접종을 할 거지.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뒤에 보니까 you have a backup. 니는 뭐가 있어? 백업이 있어. 백업. 그럼 나 봐봐. 백업은 했을 때 쓰는 게 백업이야. 못했을 때 백업이야. 못했을 때 아니야. 야 컴퓨터 백업했어. 저장 못했을 때 대비하는 게 백업이야. 맞지? 그럼 여기 백업도 형광펜 한번 쳐봐. 그리고 거기다 뺏었어. 백업은 무언가를 못했을 때 사용하는 대비책이에요. 그럼 이거 이해되나 봐. 제시문에서는 접종을 안 했을 때 얘기했거든. 야 접종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C. of course not. 물론 너는 접종 안 하는 경우는 없겠지. 그럼 접종하겠지야. 그럼 접종했잖아. 근데 백업이 말이 돼? 안 돼? 안 돼. 맞지? 그럼 질문으로 내려와. 자 밑에 여백에다가 우리가 이거 적었죠? C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였어요. 그럼 C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시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됐으면 끄덕? 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거하라고 할게. B는 왜 시작이 안 됐을까 보자. 다시 한번 제시문을 상기시킬게. 너가 접종 안 하면 무슨 일 벌어져? 물어봤거든요. 근데 B를 보니까 adaptive response, 적응적 반응은 work better, 잘 작동할 거야. At ensuring safety from a specific virus, 특정 바이러스로부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잘 작동할 거야. But 하지만 general response, 일반적인 반응 체제는 give you a last line. 얘들아, last line은 방어선이란 뜻이야. 마지막 선, 방어선. of defense in case of emergency, 비상 상황의 경우에 방어하는 마지노선을 주겠다 이런 말인데 연결되냐 안 되냐? 전혀 안 되지. 갑자기 왜 adaptive response와 general response가 설명이 안 돼? 맞나?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B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도 제시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어. 고준영이 안 써요? 제시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 아무리 봐도 B와 C는 시작이 어색하거든. 그럼 어디로 밀어붙여야 돼? A로 밀어붙여야지. 그치? 그럼 A랑 제시문이 맞나 조금만 예리하게 보자. 그럼 답은 무조건 1번일 테니까. 그래서 A의 첫 문장에 형광펜을 칠게 if야, if. 자, 그럼 if 왼쪽에다 써. 얘들아, if는 예시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었죠? if는 예시. 그럼 if가 예시라는 건 제시문이 예시를 포괄하는 상위 진술이었었어야 돼.
그걸 상기시키면서 A 첫 문장 읽어볼게. 야, 만약에 like with the yearly, 연간의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의사나 과학자가 잘못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선택한 거고, 즉 그 백신의 타겟을 잘못 설정했다 이런 말인 것 같고, and load up the vaccine with a strain, 부담을 가지는 백신을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이건 that only offer partial immunity, 부분적인 면역만 제공하는 거야. To this year version of the flu, 올해의 독감 버전은 말이야. 됐어? 그럼 꺽쇠로 묶어. The doctors부터 지금 읽은 the flu까지 꺽쇠로 묶어봐. 자,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을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 얘는 뭐야? 올바른 백신 접종이 아닌 상황이거든. 올바른 접종이 아닌 상황이야. 그러면 2% 올바른 접종이 안 된다면 어떨 것 같아를 물어봤고, 그걸 포괄하는 제시문의 상위 질문으로 inoculate 못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말 돼, 안 돼? 되는 것 같은데? 괜찮지? 그냥 여기까지 읽고 정답 1번 찍는 거야. 자, 근데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뒤에 조금 더 연결해 가볼게. 알겠지? 자, A 뒤를 읽어볼게. 이제 밑줄 쳐. Are you out of luck? 너 그냥 단순히 운이 없는 거야? 라고 물었지. 그 다음 줄도 밑줄. Possibly die? 그럼 너 죽어? 됐지? 그럼 얘에 대한 대답이 뭐가 되는 거야? C로 화살표 연결. 물론 그렇지는 않아. 그럼 얘들 아까 내가 백업 얘기했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게 백업이라니까? 제시문과 A 다 뭐야? 접종이 안 됐을 때 어때? 죽어? 물론 아니야. 접종 안 됐을 때 뭐가 있거든? 백업이 있거든. 그럼 그 백업이 뭔데? Your immune system. 네가 가진 면역체계란 얘기야. 그리고 C의 마지막으로 내려와. 네가 가진 면역체계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시면 우리의 면역체계는 has both. 두 개를 가져. 그럼 밑줄. general response에다 밑줄. 일반적 반응이라는 걸 가지고, 그리고 뒤에 and 찾았나? 그 다음 밑줄. unadaptable response. 적응적인 반응을 가져. B 각각으로 화살표 꽂자. general response, B 두 번째 줄에 더 general response. C의 adaptive response, B의 첫 번째 줄에 adaptive response. 짝짝 화살표 연결. 이해되면 끄덕. 됐죠? 그래서 정답이 A일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 속어만 명확하면 답은 되게 빨리 나오니까 요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좋아요.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갔네. 자, 39번 바로 갑니다. 39번이요. 자, 얘도 지금 많이 틀리셨죠? 39번에도 토픽 부르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잘 쫓아오네. 토픽 부르게. 자, 스포츠 경기 이면의 맥락. 스포츠 경기 이면의 맥락. 요거 배경 설명 조금만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요즘에 또 야구 때문에 핫하니까요. 자, 스포츠 경기를 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좀 이렇게 빼먹지 않고 보는 경기 생각하면 타이틀이 한일전 아니냐? 그지? 나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일전 한대. 나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일전이래. 올림픽 들어갔는데 한일전이래. 그럼 몇 강이든 무조건 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안에 깔려있는 맥락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스포츠 경기 자체가 그 경기 자체의 의미만이 아니라 안에 깔려있는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맥락들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자, 그럼 정답 풀러 갈게요. 자, 제시문 먼저 보겠습니다. 형광펜 어디다 칠 겁니까? this, 뒤에까지. read to까지 같이 잡아야 돼. this, read to까지. 자, 그럼 this는 앞내용, 그쵸? lead to는 앞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lead to 이하의 결과를 가져와요. 계속 표기하세요. 앞내용이 원인일 거고 lead to 이하가 결과여야 할 거야. 자, 잡았으면 lead to 뒤를 볼게. hostile crowd, 성난 군중이 protest, 저항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마지막 줄 봅니다. complaining about the tactic, 그 전략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지? 그럼 밑줄 칠 단어들만 잡을까? protest랑 complaining만 잡았거든? protest랑 complaining. 자, 그럼 뒤에 나오는 결과는 저항과 불평이에요. 그럼 앞에는 저항과 불평을 야기할 만한 전략이나 전술이 제시돼야 됩니다. 적고 갈까요? 앞에는 불평을 야기할 전략이 나와줘야 돼요.
자, 이해됐으면 끄덕. 좋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로 바로 내려가십니다. 형광펜 들겠습니다. 세 번째 줄 보시면 Let us head south. 자, 우리의 머리를 남쪽으로 돌려볼까? 형광펜. 이거 왜 형광펜 친 것 같아? 뉘앙스가? 예시인 거야. 맞아. 더 중요한 게 있어. 얘가 예시면 첫 문장은 100% 뭐야? 주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꺽쇠를 더 스포츠 첫 문장부터 let us 앞까지 닫아서 왼쪽에 주제라고 정확하게 적어놔. 됐지? 자, 그래서 첫 문장 독해가 중요했던 구문이야. 이해되면 끄덕 한번 가볼게. 네. 자, 첫 문장 읽어볼게. 스포츠 역사학자들은요, can, 그냥 넘어올게요. explore, 탐험할 수 있습니다. Beyond the obvious. 형용사 앞에 더가 붙으면 그냥 뭐뭐하는 것들이라고 번역하면 되니까 분명한 것들을 넘어서서 탐구한다 이 말이야. And 그리고 add context, 맥락을 더합니다. To the event being described. 설명되고 있는 사건의 맥락을 더합니다 이 말이야. 그럼 주제로 밑줄 칠 말은 add context to the event야. 그럼 중요한 말은 뭐야? 상황에 맥락을 더해서 보더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Let us head south. 우리가 남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예시 시작하겠다라는 말이고요. 1번 문장 바로 갑니다. 자, 이것은 말이죠. Was the infamous bodyline test match였는데 여기서 infamous 단어 뜻 모르면 이 문제 못 맞춥니다. 자, 여러분들 famous는 뜻이 뭐예요? 유명한이죠. 그럼 infamous 하면 뭐 한 거지? 유명하지? 않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infamous는 뜻이 뭡니까? 악명 높은 이란 뜻이에요. 얘들아 혹시 그거 알아? prove도 뜻이 뭐죠? prove? 입증하다지. 그럼 disprove는 뜻이 뭐야? 틀렸음을 입증하다야.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infamous도 유명하지 않은이 아니라 악명 높은 이란 단어예요. 그럼 악명 높은 바디라인 테스트 매치였다라는 건 뭔가 비난을 받을 만한 요소가 눈에 띄기 시작하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밑줄입니다. infamous bodyline test match 밑줄이야. 더 가볼게. in which 그 매치 안에서 to counter blah blah 하기 위해서만 했대. 이 뒤에 부분은 다 그 전략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2번 뒤를 봅시다. However, 하지만 it was not just about cricket. cricket은 경기 이름인데 이건 단지 크리켓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not just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버돌소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이해되나 봐. 크리켓 자체는 그냥 스포츠 자체야. 그럼 스포츠만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첫 문장 밑줄이 상기됐었어야 돼. 뭐를 더한다 그랬지? 맥락을 더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벤트는 크리켓이고 크리켓에 담겨있는 맥락이 있다. 이렇게 이어질 것 같거든? 그런데 제시문은 무슨 얘기야? 맥락이 아니라 전술에 대한 비판이야. 그 전술은 어디서 쓰는 건데? 게임에서 쓰는 거잖아. 그러니 답이 몇 번이야? 2번에 들어가서 끊었어야 돼. 이 말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 답이 2번이었으니 infamous bodyline test match를 제시문의 디스로 연결을 해보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했어? 프로테스트를 하고 컴플레인을 한 거야. 맞나? 그런데 이 상황 자체는 2번에 형광펜 쭉 쳐. However, it was not just 형광펜이야. 하지만 이건 단지 게임만이 아니었어? 그럼 그 문장 오른쪽 왼쪽 괜찮아요. 열만 맞춰서 쓰세요. 전환이라고 적으시고 화살표 빼서 버돌소라고 적어주세요. not just의 짝꿍은 규리야? 버돌소잖아. 버돌소라고 적고 그럼 버돌소에 나올 거는 빼박이죠? 컨텍스트라고 적어요. 맥락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공부하는 거니까 3, 4, 5까지 볼게. 뒷부분은 경기 얘기로 끝나야 돼? 맥락 얘기해야 돼? 맥락 얘기해야 돼. 그 말 맞나 봐봐. 이제 뒤에 가볼게. accusation, 비난을 한 거예요. of 뭐에 대해서요? 스포츠답지 않은 행동이야. 정정당당하지 않은 이란 뜻이야. 정정당당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비판이 2번에 이미 들어갔던 거고. 근데 그 비판이라고 하는 건요. becomes much more meaningful. 더 의미가 있습니다. When it is noted that 대절이야를 주목했을 때 말이죠. There was 거기에는 밑줄 international economic depression까지 밑줄.
그 당시에 국제적인 경기 불황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more meaningful, 더 의미가 어때? 크다니까? 그럼 컨텍스트, 맥락은 뭐야? 국제적인 경제 불황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너희들 왼쪽이나 오른쪽에 썼죠? But also context 썼지? 컨텍스트를 economic depression의 화살표 연결이야. 맥락 찾았다. 말 되나? 그리고 조금만 더 읽을게. 4번 뒤에 봐. 많은 오스트레일리안인들은 fearful that, 대절이하를 좀 두려워했어. imperial preference, 요거 조금만 눈여겨놓자. 자, 왼쪽 밑에 각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특혜 관세라고 나와 있죠? 조금만 눈여겨봐요. 특혜 관세라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국가한테만 유리하게 관세를 매긴다 이 말이에요. 요즘 관세가 너무 핫이슈라. 자, 그 특혜 관세에 대해서 was being undermined, 훼손될까봐 우려하고 있었대. In trade negotiation, 거래 협상에서 말이야. 그리고 thought, 생각했대. Britain, 영국이 was not playing the game, 정정당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대. Politically, 정치적이고 economically, 경제적으로. 맥락에 대한 설명 맞나요? 그럼 다른 나라들이 영국에 대한 이런 특혜 관세에 대해서 정정당당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5번 the task series, 경기 그 자체가,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어려웠거든. 그 경기 자체가 became a convenient avenue, 아주 편리한 통로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럼 이 avenue 뭐랑 비슷한지 알아? communicate, convey, signal과 되게 비슷한 의미야. avenue는. 그럼 얘도 담긴 뜻이 뭐가 돼? 의견을, 감정을 전달한다라는 의미가 돼. 그럼 아주 편리한 전달 매개체였단 얘기야. For 뭐에 대해서? unorganized, 조직되어 있지는 않은 public protest, 대중들의 저항. 야, 영국 걔네들 왜 이렇게 요즘에 양아치 짓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걸 경기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편리한 전달 수단이 되었다라는 함축적인 의미로 5번을 쓴 거야. 이해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3시 58분이야. 내가 여기서 끝낼 텐데 여러분들. 자, 나 봐. 21번부터 39번까지 이게 우리 목표 유형이야. 전체가 다. 맞지? 이 안에서 틀린 거 오늘 안에 오답해서 올려놓으세요. 오늘 안입니다. 오늘 안.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틀린 게 있다면 그건 알아서 오답 끝내시고 영상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토요일에 올 때 단어 하고 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만납시다. 고생했어요.